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다소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1% 빠졌지만 변동성도 적었었고 또 등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많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바이오, 금융주 모두 파란불이 보이고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이 그나마 시장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오늘 2천억이 넘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3일 동안에 무려 8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도 수급이 좋았었죠. 또 유리기판 관련주 SKC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네이버, 필옵틱스, SKC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6번째까지 같이 볼게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외국인은 이렇게 두 가지 업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SKC,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LS,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면 어제만큼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0.9%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0.2%, 다우지수는 소폭 밀려서 0.1% 빠졌습니다. 또 반도체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렇지만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장중 한때는 플러스 2%까지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그 상승폭을 꽤나 많이 축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을 다시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나름대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세요. 약간은 추세가 아랫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시장의 흐름을 전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국내 시장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는 오후장에 조금은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후장의 상승의 원인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시장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전 극초반, 이때는 원전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 중반으로 가면서 LS 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몇몇 유리기판 관련주, 이쪽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었고, 또 점심이 지나고 오후장이 되면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순서에 따라 업종들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자, 우선 어젯밤에 원전 관련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원전 진출에 많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 그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전장 극초반에 많은 원전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그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우선은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쪽은 워낙 시총이 높은 만큼 다른 원전주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전산업을 통해서 보면 지금 보시면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자, 그리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달고 있고, 심지어 이 종목은 파란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좋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는 두 가지 이유, 저는 첫 번째로 이런 합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확실한 팩트 기사는 아니었지만 조만간에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있었고, 그 때문에 한 차례 먼저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오늘 기사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합의가 되었지만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국내 기업들이 유리하게 합의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탄력을 조금은 저하시키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힘이 조금 빠졌을 때 그 시기에는 LS 그룹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 쪽에서 일론 머스크의 XAI 쪽으로 데이터 센터 핵심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런 이슈가 어젯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LS 그룹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이러한 이슈를 넘어선다면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새롭게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것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설치를 한다면 중국산 케이블은 깔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미국 내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전선 기업들, 대표적으로 LS 전선이라든지 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선 관련주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것은 미국의 서부 지역에 화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던 AI 개발사 쪽으로 데이터 센터 핵심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전선 관련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들, 저는 단연코 미국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HD 현대일렉트릭, 이 기업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수가 있고 굉장히 꾸준하게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물론 지금 위에 꼬리를 달고 있지만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죠. 때문에 약간의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의 2차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자, 작년 중순쯤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오랜 기간 주가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면 확실히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직전 고점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목표치를 설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트의 비슷한 흐름으로서는 바로 SK하이닉스,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을 찍었던 것도 7월이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7월쯤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목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AI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기업의 작년에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것도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주가의 한 차례 강한 반등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AI 쪽에 대해서 작년 상반기처럼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나?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또 LS 일렉트릭 비슷한 차트의 패턴이 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꼭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공통적인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보다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특히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시간에쯤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시간에서 조금은 반등이 났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TSMC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거든요. 무려 순이익이 57%나 증가했고 이거는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고 그건 빅테크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이쪽의 그래픽 처리 장치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 또는 장비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하나의 실적 발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장비 기업,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5%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지수 자체는 그래도 보합을 유지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도 있었고 또 반도체를 제외했다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떤 업종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데 많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들이 다음 주도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